안녕하세요. 예.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뭐 열공입니다. 열공. 열공입니다요.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자, 오늘 공법 우리 이제 저번 주 못해가지고 오늘 6주차 수업이죠. 오늘 정비법 싹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는 337페이지.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정비법의 용어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저희 정비사업이 고쳐주는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사업. 저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서, 이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걸 열악하니까 새로 설치해주고요. 건물도 오래된 거, 이거 철거해갖고 다시 짓죠. 기반설도 새로 깔아주고 건물도 다시 짓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사업. 저희 정비사업은 사업 자체 3개. 자, 요거부터 개념 확실하게 잡아야죠. 자, 일단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소위 달동네라고 그러죠. 달동네니까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이 달동네 개발인데 하나 더 있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 기반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 그래서 최소한으로 기반설만 좀 확충해주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한다. 자,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요거는 사업이 무산됐을 때, 이제 주민들 반대가 심해갖고 사업이 무산됐을 때 대안적으로 하는 거죠. 기반설만 좀 깔아주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도 두 가지.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요거를 소위 주택 재개발. 그리고 상호 공업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같은 도시 환경의 개선,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다 묶어가지고 원래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니까 주차장까지 다 완비. 정비 기반설은 양호한데 오래된 아파트,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어갖고 주거환경 개선, 즉 아파트만 철거해갖고 다시 짓는다.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사업 개념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정비법의 절차, 정비사업의 절차, 이 정비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절차로 시작해갖고 절차로 끝나죠. 그래서 기본계획, 자, 그거부터 하나씩 보고요. 자, 337페이지. 일단 이 관할구역의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들아, 큰 도시에서는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이 정비사업의 순서를 매겨주기 위해서 이 정비 기본계획, 자, 요거부터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방향 제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지 방향을 설정해 준다라고 하고요. 자, 이 기본계획에서 이제 1순위, 제일 후진 동네, 1순위로 재개발하자, 이 정비사업 하자 딱 정해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동 몇 번지 일대에서 정비사업 어떻게 할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정비계획. 그래서 얘는 구체적인 거니까 정비계획 입안한다, 그래요. 입안해갖고 저희 정비구역 정비계획 입안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정비구역을 지정.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사업하니까 여기까지 일단 정비사업하기 위한 준비 1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저부터 하나씩 보는데 이 기본계획이 첫 번째 나오니까 요새 아주 잘 물어보고 있죠. 거의 그냥 매년 출제하고 있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37페이지의 중간에 보세요. 정비 기본계획. 그 타이틀에 보시듯이 27, 29, 30 뭐 요새 그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정비사업의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리권자, 거기다 별표, 수리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국가하고 생략하고요. 또는 시장은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우리 앞글자에 또 하나 쳐갖고 특광시장 이렇게 읽으면 되죠. 특광시장은 관할구역의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동안하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거기서 딱 끊으세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근데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있죠.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립 의무가 없다. 그 얘기고요. 그럼 일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이 특광시장이 관할구역의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의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의무적 수립. 그러면 대도시장이 아닌 일반 시장은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하고요.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절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군수예요. 군수. 그래서 군수 X.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국토법이나 개발법에서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 이거 뭐 한 달, 두 달 공부했는데 이제 입에 딱 붙었죠. 특광시장 군수. 절대 안 붙어요. 아무튼 특광시장 군수 했는데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이러면 틀려요. 정비기본계획은 군수는 절대 수립권자 안 되죠. 그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시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자, 얘들 다 의미가 뭐냐? 큰 도시야, 큰 도시. 큰 도시에서만 정비기본계획은 의무적으로 수립해라. 그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서울특별시.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저 강북 지역에 재개발할 동네들, 후진 동네들 널려 있어요. 강남 지역에 재건축할 아파트 단지들, 뭐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들 널려 있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서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정비사업 할 곳이 300군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종전까지는 한 500군데 이렇게 됐는데 다 해제되고 뭐 사업이 끝나고 그래가지고 남은 게 이제 300군데.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이런 자치구가 총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25개 있다고 그랬죠. 그럼 25개 그 자치구별로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동네가 10개씩만 돼도 250군데가 훅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많다고 한 방에 다 재개발, 재건축할 수가 없죠.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하든 다 철거해갖고 공사하니까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들 살러 나와야 돼요. 전세 대란 터집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한 방에 못하니까 뭐부터 할지 순서를 매겨주는 거죠. 제일 후진 동네 요거부터 1번으로 재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재건축하고 3번, 4번 이런 식으로 앞으로 10년까지 관할구역의 정비사업을 뭐부터 할지 순서를 딱 정해주고 그 순서대로 사업 시행해 나가자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저 우리 시골의 군지역, 이 군지역에서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럴 곳이 거의 없죠. 그래서 군수가 이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일 때 의무적으로 수립하고요. 자, 그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이 특광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 그 5년 동안 별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얘도 한 번 수립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갑니다. 자, 이런 계획을 우리가 과정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과정계획에서 타당성 검토하는 주기는 다 몇 년이요? 5년. 왜 5년이요? 타당성 검토. 5글자 딱 떨어지니까 5년. 그래서 묶어가지고 자, 기본계획은 특광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간다. 다 중요해요.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동네도 재개발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서울특별시 정비기본계획 보니까 우리 동네는 1번, 2번, 3번 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 있다. 이 말은 앞으로 10년까지는 정비사업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정비사업 하려면 기본계획에 들어와야 돼요. 기본계획에 잡혀야 그 정해준 순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안 들어왔는데 한 5년 만에 급속도로 노후화되는 동네가 있을 수가 있죠. 이때는 반영을 시켜줘야 되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박스 1번. 사업의 기본 방향. 밑에 계획기간. 계획기간은 10년이 될 거고요. 3번에 인구나 건물, 토지용 뭐 등등의 현황. 이게 이제 현황 조사한다. 그래요. 얼마큼 후진 동네냐, 후진 단지냐. 현황을 싹 조사해갖고 쭉 내려갑니다. 9번. 9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예정구역, 밑줄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앞으로 여기다 정비구역 중에서 사업합니다.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것이 정비사업 할 곳을 얘기하죠. 어디서 사업할지. 근데 한 방에 못하니까 그 10번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그게 1번, 2번 순서 매겨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9번하고 10번 그 두 개가 정비기본계획에서는 핵심이에요. 어디서 뭐부터 할지 그거 정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또 하나는 3번으로 합니다. 작성 기준. 그러면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역시 국토부 장관, 있죠?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다 계획의 수립권자는 다 달라도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해준다?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딱 기준을 정해주면 그 기준에 맞게 이제 수립하고요. 자, 밑으로 하셔갖고 수립할 때 절차. 교육반. 자, 수립권자가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14일, 그 14일 동안 하면 14일 이상 주민 공람시켜갖고 주민 의견 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니은반. 수립권자는 공람과 함께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그 옆 페이지로 갑니다. 옆 페이지 박스 밑에 또 나면 2번.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에 또 나면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또 나면 심의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수립. 뭐 일반 절차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립하고요. 수립했으면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승인 받는 게 있어요. 도지사의 승인. 그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거다 있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장이 수립했어요. 수립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이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한테 승인. 그럼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래서 대도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아요. 일반 시장만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 받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수립했으면 이제 고시하고요. 맨 밑에 보고. 수립권자가 기본계획 수립 고시하면 바로 밑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밑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자, 이것도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이러면 또 틀려요. 승인받는 게 아니고 뭐만 해줘라. 보고. 그래서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우리 정비사업은 철저하게 누가 하는 사업이겠어요? 지자체가 합니다. 국가가 재건축해주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철저하게 지자체가 하니까 기본계획 수립해갖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보고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제 그 29회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2번. 자,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거는 좋았는데 뭐 틀렸어요? 국토부 장관이 검토하는 게 아니죠. 수립권자. 특광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왜 오만 국토부 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해요? 그래서 주어가 틀렸습니다. 주어가 수립권자가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해서 변경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한 건데 이게 본시험 들어가면은 또 이런 게 또 잘 안 보이죠. 5년만 또 딱 봐갖고는 또 못 찾고 그래요. 그래서 수립권자가 수립하고 변경도 합니다. 즉 반영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에서 정비구역 지정 나오는데요. 그 기본계획에서 이제 1번으로 딱 정해졌어요. 1순위로 재개발하자. 그럼 구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어떻게 할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계획으로 입안한다. 그래요. 입안해갖고 이 결정하는 것을 정비구역 지정한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 권한자, 요거부터 먼저 우리가 좀 볼게요. 그 정비계획 입안. 정비계획의 입안은 맨 밑에 기초지자체장이 합니다. 무조건 제일 밑에 기초지자체장이 입안한다. 그러면 우리 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같은 광역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기초지자체장이 누구예요? 기초지자체장. 구청장 또는 광역시에서는 군수가 있죠. 그래서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 자, 이런 기초지자체장, 요자들이 정비사업 어떻게 할 거냐? 정비계획 입안해서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만 해. 그럼 신청을 받아갖고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꽝 지정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여기 뭐 강남구, 자, 여기서 재건축 하려고 그래요. 음마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러면 일단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정비계획 입안은 누가 하겠어요? 강남 구청장.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 그래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해주세요. 신청만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줘야 재건축 사업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초지자체장,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입안해갖고 신청만 해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 그럼 기초가 입안해서 광역이 지정. 딱 맞는 책이에요. 그런데 옆 동네 경기도 같은 도에서는 기초지자체장, 시장하고 군수.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도 시장 군수가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시장군수가 지정. 이제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해 준다. 틀려요. 도지사는 절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안 됩니다. 그냥 도에서는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다 줘버린 거예요.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시장군수가 정비구역도 지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권자 안 되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그게 무슨 사업이요? 국책사업. 국가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없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지정권자 안 돼요. 그럼 정비계획의 입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 기초지자체장인데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여자들 정비법에서 줄여갖고 뭐라 불러요?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등이 되고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됩니다.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지금 요 세 개에서 권한자가 그냥 다 달라버려요.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에서 정비구역 지정 누가 하는지 다 달라버리니까 여기서는 권한자가 일단 첫 번째 논점인데요. 특히 기본계획의 수립은 특광시장, 군수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정비구역의 지정은 특광시장, 군수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가 또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요 권한자 요거 정리하는 게 정비법에서는 이제 첫 번째 논점이다라고 하고요. 자, 오랜만에 한번 보면 광역지자체장 하면은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도지사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특별자치시장도 있고요. 세종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까지 자, 이 5명을 우리가 광역지자체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 싹 줄여가지고 뭐라 불러요? 처음 나올 때는 다 써주는데 이하에서 줄여갖고 시도지사라고 그러죠. 시도지사. 그 맨날 나오는 시도지사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놈의 시도지사를 모르니까 맨날 공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밑에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구청장이 있죠. 구청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밑에도 구청장이 있는데 서구청장 같은 구청장 그런데 광역시장 밑에는 군수 강화군수 같은 군수도 있죠. 도지사 밑에는 시장 김포시장이라든지 군수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밑에는 기초지자체가 없어요. 그럼 지금 정비계획 입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정비계획 입안 구청장 또는 군수.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입안해서 신청만 하는 거예요. 신청.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해 주는 거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기초가 입안해서 광역이 지정한다. 딱 떨어지는 체계인데 그런데 도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죠. 도에서는 정비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 정비구역도 누가 지정? 시장, 군수가 지정. 도지사는 절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안 된다.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 여자들이 정비구역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하고 제주도. 얘들은 기초가 없어요. 그럼 세종시나 제주도에서 정비계획 입안 누가 하겠어요?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정비구역도 누가 지정하겠어요?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얘들은 밑에 기초가 없으니까 다 된다고 그랬죠. 그냥 만능. 그래서 다 되는데 이 사람들 갖고 따로 정답으로 주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2명은 그냥 이하에서 생략한다.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에 그 341페이지. 근데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 자, 그거부터 실시하도록 하고요. 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입니다. 그럼 일단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할 때만? 재건축. 재개발하고 이럴 때는 안전진단 없어요. 재건축할 때만. 그 멀쩡한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재건축하려는 아파트가 노후 불량 건물인지 뭐 구조 안전성, 설비의 노후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안전진단이라고 하고요. 이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정비계획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할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사업이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니까 무산이 된다. 그래서 실무든 이론이든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절차가 되죠. 그 안전진단 실시 기획반 그게 원칙입니다. 기획반. 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입안권자 누구였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등. 자,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그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그다음에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럼 일단 안전진단 누가 실시해라? 입안권자가. 언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실시해라. 그럼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그 말은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재건축은 안전진단부터 입안권자가 직권으로 실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재건축할 만한 아파트인지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입안권자가 직권으로 안전진단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니은번 예외. 자, 입안권자는 다음에 당할 때도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딱 끊고요. 자, 이때 그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요청하면은 그때도 안전진단 실시하는데요. 요청했을 때만큼은 안전진단 비용을 누구한테? 요청한 사람, 원인자, 원인을 제공한 요청한 사람한테 당신들이 내세요. 부담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 그 1번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 그게 토지 등 소유자예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고요. 이런 토지 등 소유자 입안 제한하기 전에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우리 재건축에서는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거를 6글자 뭐라고 그럴까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죠. 토지 등 소유자. 이게 매주 해도 그런데 한 주 또 건너뛰고 하니까 아직 이제 기름칠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그다음에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갖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 요청 또 오면 요청.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우리 재건축하고 싶으니까 안전진단 실시해주세요. 요청할 수가 있는데 요청하려면 얼마의 동의? 10분의 이상. 그 2번도 요청, 3번도 요청. 다 토지 등 소유자가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청할 때는 다 얼마의 동의냐. 그 2번도 두 번째 줄의 끝에 10분의 이상 몇 줄. 3번도 네 번째 줄 끝에 10분의 이상 몇 줄. 동의받아갖고 요청. 그럼 결론. 안전진단 실시 요청할 때는 얼마의 동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갖고 요청하면 그때도 실시하도록 하고요. 요청했을 때만큼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한 사람한테 당신들이 내라고 부담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대상. 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물을 대상, 그다음이죠. 주택단지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 끊고요. 그럼 단지 안의 건물이니까 집단적으로 건설된 아파트 이런 것들이 대상이고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는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단지 안에 집단적으로 건설된 건물이 대상. 근데 다만 다음에 다는 주택단지의 건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이 말은 굳이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다.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가 있다. 그 얘기인데요. 자, 박스 1번.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 그다음에 주택이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 그럼 지진 나갖고 아파트 다 무너졌어요. 붕괴됐는데 거기 가갖고 안전진단해요? 막 돋보기 보고 기싸대기 날린다 그랬죠. 이미 다 무너졌는데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 그다음에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 그럼 그 말이 뭐예요?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이 말은 붕괴될 우려가 크다. 아니, 무너질 우려가 크니까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이미 붕괴됐거나 2번 두 번째 붕괴될 우려가 크다. 그럼 굳이 안전진단할 이유가 없죠. 바로 재건축할 수가 있다 하면 당연한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제 동그라미 3번. 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건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자,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안전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그다음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딱 끊고요. 그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면 다음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다. 그래서 그 의뢰받아갖고 안전진단, 이게 이제 정밀 안전진단 한다 그래요. 정밀 안전진단. 아파트 이제 정밀하게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기관 딱 3개 있어요. 그 박스에 보면 1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맨 끝에.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다음 있죠. 그 다음 2번은 끝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거 뭐 읽으면 되고. 3번. 끝에 보면 국토안전관리원. 밑줄.
국토안전관리원, 여기가 이제 작년까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불렀어요. 시설안전공단. 근데 이름이 아주 또 고상하게 또 바뀌었죠. 국토안전관리원. 그래서 항상 아파트의 안전진단은 딱 요 세 개 기관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비법이든 주택법이든 다 공통입니다. 딱 그 세 개 기관만 안전진단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맨 밑으로 와보세요. 가로 4번. 자, 안전진단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하고, 그 세 번째 줄의 끝에 그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입안권자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한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안전진단 실시했으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를 입안권자 등에게 제출, 보고합니다. 그럼 옆 페이지로 합니다. 자, 5번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동그라미, 결과. 그리고 도시계획, 계획 동그라미, 지역 여건, 여건 동그라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 있죠? 또 정비계획 위반할지 말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요. 그럼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결정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결정. 이 말은 정비계획 위반해서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 정비계획 위반 안 하기로 결정. 그 말은 재건축 안 하기로 결정. 그래서 그 위반 여부의 결정이 재건축 사업을 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 얘기인데요. 자, 우리 쭉 읽어봤는데 그럼 안전진단 절차에서 결정이 두 번 나요. 일단 현장 조사에서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부터 결정. 자, 이거를 사전 결정 또는 예비 결정한다고 그래요.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 그거부터 입안권자가 결정하고요. 자, 안전진단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실시하기로 결정해서 안전진단 실시.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죠. 결과 등을 고려해서 정비계획을 위반할지 말지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이거를 종국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시 여부의 결정하고 위반 여부의 결정. 이 결정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현장 조사에서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 결정하고 안전진단 실시했다. 결과 등을 고려해서 정비계획을 위반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또 결정. 결정이 두 번 나오는데 이 결정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권자 하는 게 아니고 위반권자.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다 결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자,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 고려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 여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유는 안전진단 결과 이거 노후불량 건물로 판정됐어도 바로 옆 단지에서 재건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또 재건축하기로 결정. 그럼 특정 지역에 재건축이 집중된다. 그죠? 그거를 집중 방지를 위해서 안전진단 결과만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지역 여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위반권자가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했다. 자, 보고합니다. 위반권자가 누구였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위반 결정했으면은 바로 위에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 그럼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이제 사후에 또 재건축 못하게 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28회 때 정답이었어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해서 틀리게. 자, 위반권자가 결정해서 바로 위에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냐? 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시군구청장이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 일치 없어요.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가로 6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그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즉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을 보고해라. 그 얘기고요. 자, 뭐를 결정했을 때 보고해라? 위반 여부를 결정했을 때. 최종적으로 위반 여부를 결정했을 때 시도지사한테 보고. 그럼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육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좀 옆으로 와서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그 밑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가 적정한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럼 이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보니까 이거 멀쩡한 아파트인데 이거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더라. 그럼 안전진단 똑바로 한 건지 다시 따져본다는 거예요.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안전진단을 똑바로 했는지 다시 시도지사가 검토해서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가로 7번으로 합니다. 시도지사는 이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에다 떠남. 요청할 수가 있고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즉 취소해야 된다. 거기서 딱 끊습니다. 다만 어쩌고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이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적정성 검토해서 정비계획 입안 결정을 취소할 것을 입안권자에게 뭐만 할 수 있는 거냐? 요청. 취소할 것을 요청만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요청에 입안권자는 따르도록 하니까 시도지사가 직접 입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취소할 것을 요청만 하고요. 취소도 누가 하는 거냐? 입안권자가. 그래서 결정을 다 입안권자가 있으니까 취소도 다 입안권자가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입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직접 취소하는 게 아니고 취소할 것을 요청만 합니다. 요청. 그래서 사후에 입안권자 정비계획 입안에서 재건축하기로 결정했어도 취소 요청해서 시도지사가 재건축 못하게 통제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밑에 그 예제 문제, 28회 때. 자, 재건축 사업 안전 진단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1, 2, 3, 4번 다 맞고요. 그 5번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시장원수 등은, 이 시장원수 등이 누구냐? 입안권자.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 즉,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뭘 결정한 거예요?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 이제 뭐가 틀렸는지 보여요?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시도지사가 취소 요청해갖고 사후에 못하게, 재건축 못하게 통제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 재건축은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뭐부터 해갖고? 안전진단. 요거부터 실시하고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정비계획 입안에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통과 못했다. 그러면 정비계획 입안 안 되죠.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되니까 재건축도 못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일단 안전진단부터 실시해서 통과가 돼야 정비계획 입안에서 사업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맨 밑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한. 그럼 정비계획 입안해 주세요. 제한. 제한은 항상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비행정청. 비행정청인데 이 정비법에서 비행정청은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입안해 주세요.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박스 1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지났음. 거기다 있죠.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지났음. 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거기까지 딱 봐요. 그럼 시기 얘기하면 뭐예요?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지나갔는데 입안 안 해주고 있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 정비사업 하고 싶으니까 입안해 주세요. 제한할 수 있다. 그죠? 입안 시기가 지났음. 그 다음 또 옆 페이지로 합니다. 6번 하나만 더 보자.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 그 있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때, 그럼 정비계획 변경해 주세요 요청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제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제한할 때 얼마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걸 저번 시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이 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면 얼마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국토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주민이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죠.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거 기, 지, 구. 기반시설을 제한할 때는 5분의 4. 용도 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 제한할 때는 3분의 2. 아주 한 30분 만에 사람 죽여버리는 건 공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제한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제한할 때만 5분의 4. 크게 독특한 거예요.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 제한할 때 다 3분의 2. 그럼 정비계획 제한할 때도 얼마의 동의 받아와라? 3분의 2. 그래서 제한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갖고 제한합니다.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 쭉 내려보세요. 맨 밑에 정비계획 내용.
자,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 그 1번에 정비사업의 명칭, 무슨 동, 재개발사업, 무슨 단지, 재건축사업. 그 밑에 정비구역과 면적.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위치하고 면적. 3번에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그게 다른 말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도 설치하고요. 밑에 5번 건물도 지으니까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동그라미. 높이에 관한 사항. 이게 다 행위 제한인데 특히 우리 용적률 있죠. 재건축하는데 용적률 250%냐 255%냐 5%에 따라서 사업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로 용적률 몇 프로 딱 정해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또 쭉 나오는데 그 밑에 11번 자, 국토법 52조 1항 그게 뭐냐 가로에 지구단위계획,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자, 그것도 포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그럼 지구단위계획도 필요하면은 다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웬 또 지구단위계획이냐 할 수가 있죠. 그럼 정비사업,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하든 관할구역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항상 일부를 새로 개발하든 다시 개발하든 일부를 개발할 때는 통제하에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 지구단위계획도 다 포함해갖고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고요. 그 맨 밑에 보세요. 박스 맨 밑에 이제 그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도 역시 변함없이 누가 정해준다. 국토부 장관.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정해준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획의 기준은 그냥 다 누가 정해줬어요? 국토부 장관. 넘어갑니다. 그 다음 348페이지 중간에 가로 3번 입안 절차. 동그라미 1번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 주민 설명회 열어갖고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다. 친절하게 딱 설명들 해줘요. 그리고 30일 동그라미 30일 별표 이상 주민 공람시켜갖고 주민 의견 듣습니다. 그 여태까지 주민의 의견 듣기 위해서 공람시킨다, 공고 열람 다 며칠이냐? 14일이에요. 그런데 정비계획만 유일하게 30일 이상 공람입니다. 우리 공법에서 딱 한 번 나요. 주민의 의견 듣기 위해서 공람을 30일 이상 시키는 것은 딱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니크하다 그러죠. 유니크. 그럼 좀 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들을까 안 들을까요? 먼저 기본계획은 뭐 기억에도 없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주민의 의견 다 들어야 돼요. 그때는 14일 이상 공람이 14일. 다 14일인데 정비계획 얘만 30일입니다. 아주 독특한 거예요. 30일 이상 공람시켜갖고 의견 듣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 그 입안권자는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 의견도 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갖고 정비계획 입안.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합니다. 자, 옆 페이지로 갑니다. 자, 밑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거기다 별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시장 또는 군수, 그 앞글 졌다면 특, 광, 시장, 군수. 특광시장 운수는 밑에 줄 끝에 정비계획을 결정 또는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할 수가 있다. 그럼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게 이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 결정해서 지정하는 사람은 특광시장, 군수. 그럼 절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도지사, 또 국토부 장관. 일단 안 되는 사람들 갖고 맨날 물어보니까요.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은 절대 지정권자가 안 된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뭐 시장운수 등 이하에서 우리 정비법에서는 다 권한자가 시장운수 등이요. 그래서 다 시장운수 등이 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요 두 명만 확실하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기본계획의 수립은 특광시장, 정비구역의 지정은 특광시장, 군수.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 입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필요하면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원칙은 그 밑으로 가셔갖고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에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 그럼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 얘들을 줄여갖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직접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갖고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게 이거죠, 이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위반해서 신청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 딱 원칙적인 체계인데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위반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지정한다. 그래서 도에서 좀 독특하죠. 그 다음에 옆에 지로합니다. 지정하는 절차. 또 그다음에 1번에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 그다음에 심의는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심의는 다 거쳐야 돼요. 심의 거쳐갖고 지정 고시하고 또 그다음에 2번에 지정 고시하고요. 또 그다음에 3번 보면 그 두 번째 줄의 끝에 국토부 장관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한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그래서 역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든 정비구역을 지정했든 다 국토부 장관에게 뭐만 해줘라? 보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만 합니다. 밑으로 갑니다. 가로 3번. 그럼 정비구역 지정고시하면 효과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중 국토법의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및 지구단위 계획 밑줄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게 첫 번째 효과예요. 그럼 좀 전에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갖고 위반 정비구역 지정. 그럼 정비구역은 자동 뭐가 되는 거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결정 고시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됐다. 효과는 뭐예요? 이제 지구단위 계획 결정되면 효과. 첫 시간부터 아무 생각은 없는 거죠. 이제 점점 이제 나아지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되면 무조건 뭐에 맞게 건축해라.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 조합이 재개발하면서 지 맘대로 건물 짓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저하게 지구단위 계획이 정한 대로 건물 지으면서 재개발해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정비사업 못하게.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52페이지 중간에 행위자안.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효과.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사업을 이제 정비사업을 해야 되니까 정비구역에서도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갖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자안 역시 또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허가 대상. 자, 허가 대상 개발 행위. 거기다 불평. 정비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그 말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다음 행위는 정비구역에서 못한다. 그죠?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박스 1번. 건물의 건축 밑에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그런데 우리 물건은 항상 얼마 이상 쌓아둬야 돼요? 1개월 동그라미. 그게 30회 때 정답. 14일 쌓아둔다 해서 틀리게. 그래서 항상 국토법이든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물건은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쌓아 묶어가지고 얘들이 뭐다?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 그 개발행위 허가대상 6개는 한국에서 다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개발구역이 됐든 정비구역이 됐든 다 똑같이 허가대상. 그래서 허가대상 하면 항상 1번부터 6번까지는 공통이에요. 공통. 그 다음 맨 밑에 그 7번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밑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거 하나 더 추가되었고 아니 정비사업 할 땅에 나무를 또 수천 그루 심어놓고 이러면 사업하는데 지장을 주니까 다 못하게 하죠.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 페이지로 갈까요? 근데 가로 3번 예외. 다음 행위는 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밑줄 긴급한 거 응급조치 허가 없이. 또 이번에 기존 건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갖고 건물의 밑에 줄 안전조치 밑줄 안전조치를 위한 거. 우리 노후화된 주택 같은 거 보면 밑에 받치는 걸 축대라고 그러죠. 축대가 오래돼갖고 막 붕괴될 우려가 있어요. 그럼 축대 보강공사 같은 거 빨리 해줘야죠. 그래서 이 안전조치를 위한 거 이것도 뭐냐 긴급한 거예요. 긴급한 거. 다 응급조치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나 안전조치나 다 긴급함을 요하는 것들.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그 밑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게 뭐겠어요? 경미한 거죠.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것들. 이런 것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미한 거 대표적으로 농사입니다. 그래서 1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요하는 그 밑에 간이 공작물의 설치. 즉
농사짓기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농사 이런 것들 다 경미한 거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그 기득권 가로 1번 볼까요? 기득권법. 자,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인데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그 밑에 줄 끝에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착수에 동그라미 착수 쉽게 기억 뭐요? 삽질.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삽질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그라미 30일 내 그 바로 밑에 시장원수 등에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갖고 하고 있었으면 행위 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은 보여주는데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30일 내 신고 의무를 부과하죠. 그러면 우리 정비구역에서 행위 제한 허가 대상 예외 기득권 이거 어디서 똑같이 봤던 기시감이 생기지 않아요? 기시감? 데자뷰 현상을 좀 뭐 유식하게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어디서 본 것 같은 안 떠오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 행위장 그것도 똑같아요. 개발구역이 됐든 정비구역이 됐든 다 사업하려고 지정했으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허가 대상 똑같고 예외도 똑같고 기득권도 다 똑같이 착수하고 있었으면 며칠 내 신고하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똑같다. 그래서 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다 지정하면 효과는 같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55페이지 그 밑에 그 예제. 자, 여기 이제 기출문제죠. 28회 때 기출문제인데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시장원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 허가 대상 모두 골라라. 기획반 가설 건물의 건축. 자, 건물의 건축도 다 허가 받아야 돼요. 가설 건물이든 뭐든 다 건축 허가 받아야죠. 또 니은 중목의 벌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허가 받아야 돼요. 그다음 디귿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이 뭘까? 우리 좀 유식하게 우리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을 무슨 행위 한다 그래요? 토지의 형질 변경한다라고 하죠. 공유수면 매립이 성질 변경, 형상 변경, 성질 변경 합쳐갖고 형질 변경. 그래서 형질 변경 이렇게 안 주고 풀어갖고 준다 그랬죠. 공유수면 매립 행위가 형질 변경 행위예요. 형질 변경. 그다음 1번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것도 다 허가 받아야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허가 대상. 다 맞습니다. 설마 다 맞겠어? 다 맞아. 요새는 다 맞게 주거나 다 틀리게 주거나 트렌드예요. 트렌드. 자, 그럼 이제 정비구역 지정했어요. 효과. 정비구역 지정하면은 첫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이제 통제하에 정비사업 할 수 있게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고요. 두 번째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게 못하게요. 허가 받고 하세요. 행위 제한 딱 걸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합니다. 사업 안 하면 정비구역 지정한 이유가 없다. 정비구역 지정도 해제시켜버려요. 해제. 그래서 356페이지 정비구역의 해제. 그럼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 가로 1번은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제. 근데 옆에 이제 또 맨 밑에 보면 직권 해제 해갖고 해제 재량 이렇게 써있죠. 재량. 재량이라는 게 뭐냐?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다.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것과 임의적으로 해제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해요? 의무적 해제. 그게 핵심. 법에 규정한 대로 반드시 해제합니다. 그래서 의무적 해제 사유가 24회 때는 단독 기출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죠. 그럼 356페이지에 자, 하루 1번에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박스 1번 자,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되는 날까지 바로 그 두 번째 줄 끝에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끝에 신청하지 않을 때 뭐 하여튼 길게 써놨는데 결론은 예정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도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3년이 되도록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요. 왜요? 주민 반대가 심하다. 주민 반대가 심해갖고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업 글렀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제해라. 그 다음 2번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 그거 짬 있죠.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이 시행하는데 해제하는 사유. 동그라미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밑줄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할 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그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지워버리세요. X표해갖고 그거 필요 없고.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추진위원회가 그 추진위원회 밑줄 승인일부터 2년, 동그라미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또 동그라미 4번. 조합이 설립 인가받고 3년, 동그라미 3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이게 한마디로 일정한 기간 동안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의무적으로 해제해라 그 얘기인데요. 그거 뭐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물어보기 딱 좋은 거예요. 그냥 출제하는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어요. 잘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뭐가 또 2년이고 뭐가 3년인지 참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할 거냐.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지만 저는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을 할지. 잘 고민을 하다가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얼핏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령님이 얘기를 해준 거죠. 거기서 키워드는 추진위원회입니다. 그 밑줄 친 거. 추진위원회. 그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이에요. 그냥 2년. 근데 추진위원회가 안 나오면 3년이에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해제 사유는 딱 간단하게 키워드가 추진위원회. 그럼 1번에 그 3년이 되도록 정비구역 지정도 못한다. 추진위원회 안 나오죠? 그거 3년. 그 다음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줄에 추진위원회 나오죠? 2년. 그 다음 동그라미 3번도 추진위원회 나오니까 2년. 동그라미 4번은 추진위원회가 없으니까 3년. 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 안 나오면은 3년. 이 간단한 걸 물어보면은 또 틀려요.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간단하게 추진위원회가 키워드인데, 근데 3번, 박스에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거답 있죠.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할 수가 있고요. 이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안 하고 재개발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 동그라미 별표, 5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의무적으로 해제합니다. 그럼 얘는 또 몇 년이냐? 5년. 그래서 24회 때도 얘가 정답이었어요. 5년. 그래서 뜬금없이, 뜬금없는 건 아니죠. 2년 더하기 3년 하니까 얼마예요? 5년. 그런데 하여튼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재개발한다.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몇 년이냐? 5년입니다. 5년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의무적으로 해제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그 가로 2번 해제 절차.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지정을 할 때든 해제할 때는 똑같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358페이지 맨 밑으로 갑니다. 해제되면은 효과. 가로 1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전 상태로 환원된 걸로 본다. 거기까지.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으로 환원된다. 그 말은 이제 정비구역 해제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정비구역 아니다. 그죠? 그거 지정하기 전으로 그냥 원상 복귀되는 거예요. 원상 복귀. 그런데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땅값, 집값 다 올려놓고 해제시켜버리면 후폭풍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옆에 가로 2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되면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밑에 줄 주거환경 개선구역 밑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대신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개념이 크게 두 개라고 그랬죠. 일단 어디를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달동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를 개발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단독주택 등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 이 기반시설만 좀 깔아주면서 최소한으로 정비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해제된 정비구역은 1번하고 2번 뭐 하는 거예요? 2번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좀 확충해주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하겠다.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 예제, 그 24회 때 기출 문제.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요청해서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사유를 물어본 거예요. 의무적 해제 사유. 그럼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추진위원회. 그럼 1번은 추진위원회 안 나오니까 3년. 그 2번은 추진위원회 나오죠? 2년.
그딴 식으로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2년, 없으면 3년. 근데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5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얘는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얘만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2년 더하기 3년에서 5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의무적으로 해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